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률과 통계 1단원 여러가지 순열의 모든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번, 서로 다른 6개의 음식 중에서 4개를 골라 원타기 위에 원형이로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배워야 될 원순열이라는 개념은요, 서로 다른 n개를 불러서 배열하는 순열의 경우의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원모양 탁자에다 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일 때 각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돈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식으로 놓더라도 해당 배열에서 한 번씩 계속 똑같은 배열이 발생하더라. 즉 무슨 말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같은 A, B, C, D를 배열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A, B, C, D를 배열할 때랑 A, B, C, D를 배열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회전에 의해 똑같아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 A에서 이렇게 돌 때, 여기 A에서 이렇게 돌 때 같은 배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n 팩토리얼로서 n개를 나열하는 직선 모양의 순열을 생각한 뒤에 이거를 원탁인 n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이것은 n-1의 팩토리얼로 계산이 될 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원리로 풀어보면은 서로 다른 6개 중에 4개를 골라서 그 4개를 원타기의 원형으로 배치한다고 하면은 4 팩토리얼로 배치해야 되는데 원타기이기 때문에 4로 나누게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6C4는 6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이고, 얘는 3 팩토리얼이니까 계산해주면은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거에다가 6을 곱하는 게 돼서 약분하면 3이고 90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모양 탁자에 놓는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탁자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 조금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어른 4명과 아이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어른과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앉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이건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여기에 어른들이 이렇게 네 자리에 앉고 나면은 아이들은 이 사이에 이렇게 네 자리를 앉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빨간색의 어른이 앉는 걸 먼저 계산하고 파란색의 어린이가 앉는 걸 계산하든, 아니면 반대로 어린이를 먼저 앉히고 그 사이에 어른이 앉든, 중요한 것은 어른을 앉히는 과정에서는 4 팩토리얼을 4로 나누어주는 원순열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그 뒤에 어린이를 앉힐 때는요, 여기 있는 어른에 의해서 탁자에서 이미 순서가 정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A, B, C, D라고 나름대로 어른들끼리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여기 A가 들어오는 경우와 여기가 A가 들어오는 경우가 서로 달라지는, 즉 원순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배치할 때는 원래 순열대로 4 팩토리얼로 배치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은 6 곱하기 24 해서 144가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탁자 모양은 이번에는 똑같이 되어 있고 원순열도 똑같이 적용했지만 먼저 원순열이 되어서 앉혀 놓으면은 그 이외의 경우에 또 다른 애들을 앉히거나 또 다른 어떤 물건을 배치할 때에는 원순열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일반 순열로 계산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번,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초등학생 2명은 이웃하고 중학생 2명은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선 우선은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웃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여기에서 A, B, C, D를 배치하는데 이 A, B 둘이서 이웃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A, B를요, 이렇게 이웃한 이 두 명을 한 명 취급해서 총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4명을 배치한 뒤 여기 있는 A, B끼리 자리 바꾸는 이펙토리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즉, 이웃한 애들끼리 묶어주는 게 기본적인 계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요, 내가 A, B, C는 이웃을 시키고 소문자 A, B는 A, B, C를 여기 있는 소문자 A, B를 이웃하지 않게 놓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A, B, C를 먼저 배치를 해주고 여기 있는 빈자리, 4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계산 방법이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6 곱하기 여기는 12 해가지고 72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계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것을 원순열로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중학생 2명은 이웃하지 않게 하고 초등학생 2명은 이웃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여기 있는 초등학생 2명이 이웃해서 초등학생 2명을 이웃시키고 고등학생 3명을 원탁에 배치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원탁에 배치를 한다라면은 여기 있는 얘가 원래대로라면은 4팩토리얼로 배치돼야 되는데 총 4명을 배치하니까 4를 나눠야겠죠? 거기다 곱하기 초등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2팩토리얼에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총 이렇게 4명이 배치가 되고 여기에 이렇게 빈틈이 생기게 되죠. 이 빈틈을 중학생 둘이 들어와야 이웃하지 않는다가 되니까 이미 위에서 배운 것처럼 얘는 원순열을 사용해서 이미 이 상태는 일반 순열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4P2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정답이 될 거예요. 따라서 계산해보면 여기서 약분되면서 나오는 6 곱하기 2 곱하기 얘 같은 경우는 10이죠. 계산해보면 144, 5번이 정답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1학년 때 순열로 배웠겠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쓰게 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음 4번. 다음 그림과 같은 A, B, C, D 4가지 모양의 탁자에 각각 8개의 좌석이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8개의 모양에서 이제 각각 8명 앉을 때 방법의 수가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탁자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인데 A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원순열이니까 8팩토리얼을 8로 나누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B는요. 어떻게 놓는다고 해도 겹치는 구간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놓여있는 모양에서 여기가 A일 때 이렇게 돈다.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일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어디에다가 A를 배치하고 돌려도 다 다른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경우의 수가 그냥 일반 순열인 8팩토리얼과 똑같아져요. 그에 반해 C는요. 탁자 모양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만약 이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A가 올 때 이렇게 도는 거랑 여기가 A가 올 때 이렇게 도는 거랑 똑같은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팩토리얼을 2로 나누어 주는 게 C의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마지막 D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분명 같은 사각형이죠. D랑. 하지만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일 때 총 4가지 경우가 다 똑같은 경우로 취급되기 때문에 8팩토리얼을 4로 나눠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따라서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큰 것부터 차례니까 B가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D, 그 다음은 A 순으로 크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나오는 문제고요. 탁자 모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으로 간단히만 정리하면은 정삼각형일 때 n 팩토리얼을 3으로 나눠주고요. 정사각형일 때 n 팩토리얼을 4로 나눠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도형의 모양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다른 이런 문제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심화 문제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거예요. 다음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원을 5등분한 영역에 빨강, 주황, 노랑, 파랑, 보라, 남색, 검정이라고 하는 7가지 색 중에서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골라서 칠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요. 그쵸? 거기에서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5가지 색을 고르고 그 5가지 색을 모두 칠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에서 5등분을 했든 어찌됐든 얘는 당연히 7개 중에 당연히 5개를 골라줘야 할 거고요. 이 5개를 골라서 뭘 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5 팩토리얼이 맞겠지만 원순열에 의해서 5로 나누는 것이 정확한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7 팩토리얼을 5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랑 4 팩토리얼에 계산을 하면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2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24가 되는데 약분하면 3이니까 21 곱하기 24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504라고 나오게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역시도 앞에 풀었던 1번 문제랑 좀 비슷한데 활용으로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활용으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분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1번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은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이쪽으로 식을 넘겨주는 이게 이제 확통의 핵심 중 하나거든요. 말을 이해해서 식으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6번. 5명의 학생이 3개의 동아리 ABC에 가입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복순열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써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해 나열하는 것을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공식으로 n파이의 r로 배우게 되는데 그 계산이 n의 r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항상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 이 구분을 해주는 게 문제의 핵심 키가 되거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도 서로 다르고 동아리도 서로 달라서 여기에서 이거 분명히 5파이 3이거나 또는 3파이 5겠구나. 둘 중 하나인 건 맞는데 둘 중 누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5명의 학생도 서로 다르고요. 3개의 동아리 ABC도 당연히 서로 다릅니다. 이걸 이제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구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예에서 내가 어떤 것에 어떤 게 중복이 허용되는지를 문맥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동아리 3개의 중복 허용해서 5명이 들어간다인지 아니면은 5명의 학생이 중복을 허용해서 동아리가 들어가는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학생 하나 선택해. 너 A야, B야, C야 라고 하는 건 말이 되거든요. 하지만 자 A 동아리 너 선택해. 너 5명의 학생 중 누구 받을래 중복으로.
이런 거는 생각보다 좀 말이 많이 이상해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5명의 학생이 가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5명의 학생이 중복적으로 고른다라고 보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학생이 3개의 동아리 중 중복을 허용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파이오가 맞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어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그림이 맞는지 이 그림이 맞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해 줘야 되는 거라서 여기는 말이 어렵다라는 거를 조심해 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답은 5번으로 나오겠죠. 다음 7번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짝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바로 갈 텐데 짝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이 수가 짝수 또는 0이 되면은 짝수라고 불리게 되죠.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이 마지막 수, 총 4자리의 수를 만들 건데 이 4자리 수의 가장 마지막 수인 얘가 2 또는 4의 선택지고 이 앞은 모두 다 5개의 선택지라고 봐야 돼서 이 앞에 3자리를 계산할 때는 5, 파이 3이지만 마지막 얘를 계산할 때만 2개가 된다. 그래서 125 곱하기 2에서 250이라고 나오는 것이 맞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250으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0이 포함되게 되면 0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최고 자릿수. 여기 같은 이제 4자릿수면은 이제 예를 들어 0, 8, 9, 2 같은 이런 거는 안 될 거잖아요. 0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 이런 숫자는 없기 때문에 최고 자릿수에는 올 수 없다. 0이 최고 자릿수에 올 수 없다는 거를 항상 함정으로서 주의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나오지 않았지만 0이 포함되는 경우를 주의해 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x랑 y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해달라 했어요. 이건 꽤 유명한 문제인데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함수에서 x의 개수가 r개고요. y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했습니다. 이때 2가지. 총 3가지를 할게요. 함수 f와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와 세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까지 총 3가지를 해볼 건데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n파이 r개로 나옵니다. 1대1 함수는 npr로 나오고요. 이때는 n이 반드시 r보다 크다라는 경우가 붙고 n과 r이 같을 경우 npn, 즉 n 팩토리얼계가 되거든요. 이때가 이제 1대1 대응의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순열 공식을 이용해서 순열과 중복순열 공식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와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할 때 당연히 1번 문제의 답 같은 경우는 함수니까 4개의 공역에 4개의 정의역인데 똑같은 4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는 4가 여기는 4고요. 여기는 이 4개가 여기는 4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4의 4제곱인 256이 1번의 답이 되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4p4, 즉 4 팩토리얼이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이쪽, 파란색이 이쪽이에요. 아무튼 이래서 이 답은 24라고 나온다는 거. 이렇게 2개 답이 나온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두 집합 x, y에 대하여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 f2가 2가 안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운 거와 좀 비슷한데 우선은 이 경우 그러면은 f1과 f3의 경우는
2, 4, 6, 80을 자유롭게 고르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F2는 2가 안 된다고 했으므로 4, 6, 8, 10 중에 고르는 게 가능해서 여기 있는 F1, F3 같은 경우는 5파이 2라고 나오게 되고요. 얘가 4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가 돼서 5파이 2 곱하기 4C 1로 해서 25 곱하기 4에서 100으로 나오는 게 여기 있는 문제의 정답이 되고요. 이런 함수의 개수는 앞에 있는 8번처럼 굉장히 얌전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충분히 어렵게 꼬아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0번 1, 2, 2, 4, 5, 5 6개의 숫자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0만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요.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A라는 애가 다 똑같이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P개가 있고요. B라는 애가 다 똑같은 애들끼리 구분이 안 되는 게 이게 Q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C라는 애가 다 구분이 안 되는 R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몇 개냐? 총 N개 있는 그림에서 얘네를 일렬로 나열할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건데 이 계산은 N개를 나열하니까 원래는 N 팩토리얼이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A끼리, B끼리, C끼리 각각 순서로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끼리의 순서, P개끼리의 순서인 P 팩토리얼, Q개끼리 순서인 Q 팩토리얼, R개끼리 순서인 R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공식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 공식의 구조를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30만보다 크기 위해서는 일단 앞자리가 3보다 커야 되는데 앞자리가 3보다 큰 경우는 맨 앞자리 10만의 자리죠. 그 10만의 자리에 4가 오는 경우인 첫 번째의 경우와 맨 앞에 5가 오는 경우인 두 번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럼 4가 이렇게 맨 앞에 오고 이 뒤를 나열할 때 이 뒤는 1, 2, 2, 5, 5로 나열하니까 이때 공식이 5개를 나열할 때 1개, 2개, 2개끼리 서로 구분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야 된다가 되겠죠. 맨 앞에 5가 온다면요. 이 뒤는 1, 2, 2, 4, 5를 배치하게 되니까 5 팩토리얼을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이 적당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5팩을 4로 나눈 애와 5팩을 2로 나눈 애 합이 되는데 30 더하기 60이므로 90.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도 당연히 더 많은 발전형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면 좋겠네요. 다음 11번 에버리지의 7문자를 양 끝에 R과 E가 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했습니다. 양 끝에 R과 E가 온다는 거는 R과 E 또는 E와 R이 오는 일단 총 2가지의 경우에 곱하기 이 사이에 들어가는 N은요. 그러면은 A 2개 그쵸? 그 다음에 E가 하나 G가 하나 V가 하나죠. 그럼 여기에서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한 계산이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나열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취급이 될 테니까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는 게 60이므로 120 또는 뭐 여기서 2 바로 약분해서 그냥 5팩 계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총 120개가 되겠다라는 거. 12번 베러2의 8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한 단어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베러2 같은 경우는 B가 여기다 할게요. B가 1개고요. E가 2개고요. R이 1개고요.
5가 맞겠네요. 순서상. 5가 한 개고요. R이 한 개고요. T가 세 개네요. 그쵸? 여기서 얘네를 이웃하게 만들겠다는 거니까 이 두 개랑 5 하나로 이웃하게 만들어내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나열할 건데 6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 나열된 얘네들은 본래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 계산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이웃한 애들의 순서와 여기 있는 이 6개의 순서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계산이 될 때 6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3까지 곱하는 게 되죠. 그러면은 이 계산을 실행하게 되면 답이 360이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띄어쓰기는 무시했으니까 뭐 어디에 띄어쓰기를 넣는다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띄어쓰기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360까지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의 특징을 잘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다음 13번 A, B, C, D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D보다 앞에 오게 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C가 D보다 앞에 오게 하는 방법의 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이 경우는요. C, D의 순서가 정해진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거는 말만 다른 거지 사실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얘네들 5개를 나열하는 것과 여기 있는 이 5개를 C가 D보다 앞에 오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나열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120을 2로 나누니까 60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 바꾸는 게 여기 있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라고 했습니다. 이 경로의 수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도형이 있고 그 경로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A로 여기는 B로 나와 있다라고 치면은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 길. 이 빨간색 길이 어떤 식으로 경로를 연결하든요. 이 빨간색 길이 무조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쓰이고요. 여기는 이 파란색 길 있죠. 이 파란색 길이 무조건 한 번, 두 번, 세 번 쓰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경로를 설정하든 이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총 7번의 경로를 거쳐서 여기 있는 A에서 B를 향해 가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 전체 7개에서 빨간색의 가로길과 파란색의 세로길을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돼서 이런 계산을 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을 이용했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도형과 이 도형으로 나눠서 봐줘야 되는데 A에서 P로 갈 때 같은 경우는 가로길 3개, 세로길 2개이기 때문에 5 팩토리얼을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곱한 걸로 나누어주는 게 순서가 되고요. P에서 B로 가는 것은 가로길 하나, 세로길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주는 거? 1팩 곱하기 1팩으로 나눠주는 거가 계산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 계산이 약분이 되면서 10이 나오고 여기 뒤는 2가 되니까 20.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5번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48개를 쌓아 올려서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 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로길이 하나, 둘, 셋, 4개고요. 여기 있는 세로길이 3개고요. 높이길이 4개죠. 그래서 총 11 팩토리얼을 4팩토리얼의 가로길,
3팩토리얼의 세로길, 4팩토리얼의 높이길로 나눠주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 것이 문제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계산해서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까지는 계산해 주고 여기는 4팩은 나눴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곱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분할 걸 약분해 주면은 3, 2, 1은 여기랑 약분해 주고 2, 4는 8과 약분해 주고 3은 약분해서 3으로 만들어 주면은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0 곱하기 11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천천히 계산해 보면은요. 여긴 얘가 15, 7 곱하면은 105고요. 10 곱해주면 1050 곱하기 11이 돼서 1050 하면은 1100, 11550이라고 계산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여기 있는 이런 3차원의 공간으로 보든 위에서 봤던 2차원의 평면으로 보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풀이 방법은 길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상 여기까지 해서 확통의 첫 단원 여러 가지 순열의 모든 유형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엔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